경영자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습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경영자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습관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의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스즈키 도시우미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습관으로 세븐일레븐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 과연 그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즈키 도시우미의 이야기. 스즈키 도시우미는 1932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회생활은 1956년 도쿄 출판 판매에 입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처음부터 유통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세븐일레븐을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자가 되었을까요? 스즈키가 세븐일레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3년 31살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토요카도라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독립 프로덕션을 만들고자 했던 그는 이토요카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회사는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즈키는 유통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즈키는 이토요카도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아 판촉, 홍보, 인사, 재무경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가 38세의 나이에 이사로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대형 슈퍼마켓의 성장으로 중소소매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스즈키는 이 문제를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닌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왜 중소소매점들이 고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이 바로 세븐일레븐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탄생과 성장. 1973년 스즈키는 미국 출장 중 우연히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이런 편의점을 일본에 도입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회사 내에서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형 슈퍼마켓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대부분의 중소소매점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 상점인 편의점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즈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은 성공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일이야말로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즈키는 끈질긴 설득 끝에 1974년 5월 15일 일본 최초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도요스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혁신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 경영의 핵심. 스즈키 도시우미의 경영 철학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식을 부정하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스즈키는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의 성공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그는 오히려 소형 점포인 편의점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발상이 바로 세븐일레븐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경영하는 능력입니다. 스즈키는 세븐일레븐을 경영하면서 항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세븐일레븐의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고객이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점포를 여는 도미넌트 전략을 통해 세븐일레븐의 물류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세븐일레븐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세븐일레븐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고객 니즈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스즈키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 구성을 최적화했습니다.
POS 시스템은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로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스즈키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기본을 철저히 준수하는 태도입니다. 스즈키는 세븐일레븐의 모든 직원들에게 항상 기본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상품의 진열 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을 준수하는 태도가 세븐일레븐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습관 변화에 대응하라. 스즈키 도시우미의 단 한 가지 습관은 바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는 항상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븐일레븐을 일본 최대의 유통회사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는 경영에서 직접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이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FC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FC 회의는 프랜차이즈 커미티의 약자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를 통해 스즈키는 경영 방침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직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직접 소통의 중요성은 세븐일레븐이 하나의 팀으로서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즈키 도시우미의 경영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많은 경영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마라. 스즈키 도시우미는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 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가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즈키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항상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스즈키는 반대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과금 수납 서비스였습니다. 당시에는 공과금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만 낼 수 있었지만 스즈키는 왜 편의점에서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초기에는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 스즈키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이 서비스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는 당연한 편의점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례는 스즈키가 얼마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는지 그리고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일은 성공한다. 스즈키 도시우미의 또 다른 중요한 철학은 모두가 반대하는 일은 성공한다입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을 할 때 주변의 반대에 자주 부딪혔지만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대표적인 도전은 편의점 ATM 도입입니다. 2000년대 초반 스즈키는 세븐일레븐에 ATM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지 현금을 인출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였고 2001년에 세븐일레븐은 자체 은행인 아이와이뱅크현 세븐뱅크를 설립하여 편의점 ATM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 세븐일레븐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스즈키가 모두가 반대하는 일일수록 그 속에 혁신의 기회가 있다는 철학을 실천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미넌트 전략을 통한 효율적 확장. 스즈키 도시우미의 혁신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도미넌트 전략입니다. 도미넌트 전략이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점포를 개설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세븐일레븐은 물류와 마케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스즈키는 이 전략을 통해 세븐일레븐을 어떻게 성장시켰을까요? 그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점포를 개설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세븐일레븐은 반경 500m 내에 한 개의 점포를 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다른 편의점 체인보다 훨씬 조밀한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점포를 열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니냐? 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스즈키는 오히려 점포가 많아질수록 고객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세븐일레븐의 점포 밀도가 높아질수록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또한 물류 효율성 덕분에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도미넌트 전략은 세븐일레븐이 일본 내에서 성공한 후 해외 시장 진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도시나 지역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점포를 여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팀 머천다이징을 통한 혁신적인 상품 개발. 스즈키 도시우미의 또 다른 혁신적인 전략은 팀 머천다이징입니다. 팀 머천다이징이란 세븐일레븐, 제조업체, 물류업체가 하나의 팀을 이뤄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스즈키는 편의점의 성공이 상품의 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며 이 협력 모델을 통해 세븐일레븐은 독창적이고 질 높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다와리 도시락은 이 팀 머천다이징의 결과물입니다. 세븐일레븐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조업체는 그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며 물류업체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세븐일레븐은 타 편의점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NDF 일본 델리카 푸즈 협동조합의 역할은 주목할 만합니다. NDF는 세븐일레븐 전용 식품 제조업체들의 모임으로 세븐일레븐만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 관계 덕분에 세븐일레븐은 일본 내 편의점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스즈키 도시우미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덕분입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확장했습니다. 스즈키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세븐일레븐에서는 현지 음식인 똠양꿍 맛과자를 판매하고 미국에서는 대용량 음료인 빅걸프 비그 걸프를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 덕분에 세븐일레븐은 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즈키는 글로벌 MDMERCHANDISING 전략을 통해 각국에서 성공한 상품을 다른 나라에도 도입했습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세븐 프리미엄 상품이나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슬러피 SLURPE를 다른 나라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글로벌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세븐일레븐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18개국에 7만 7천 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스즈키 도시우미가 세븐일레븐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킨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마라. 모두가 반대하는 일은 성공한다는 도전 정신, 효율성을 극대화한 도미넌트 전략, 품질을 높인 팀 머천다이징,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맞춘 현지화 전략 등이 세븐일레븐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근간에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스즈키의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 변화를 주시했고 그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븐일레븐이 40년 넘게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세븐일레븐의 혁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븐일레븐의 성공 스토리와 스즈키 도시우미의 경영 철학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경영자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습관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책 속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더 많은 통찰과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